소개받은 그 마케팅 매니저 팀장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티볼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한 번 앞서가다 세이프티 퍼스트 2027 티볼리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는 비세그 SUV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아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해외에도 많이 출시가 됐었고 국내에도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비세그 SUV라고 하면 이제 엔트리 SUV고 가격이 싼 SUV인데 이 최고급 첨단 편지 장치가 이 차에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위주로 드리고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경쟁사 같은 경우는 같이 많이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좀 오늘 설명드릴 게 5가지 아이템입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상당히 또 비쌉니다. 그 고급 차이들 있기는 있는데 250만 원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들 막 집어넣고 거기다가 ABS를 거의 선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만 원 딱 이 5가지 아이템 상당히 좀 알차게 들어가 있으면서 60만 원밖에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티볼리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가성비 측면인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건데 ABS에서도 현대기아가 하는 이제 옵션질이라고 요즘 네티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런 옵션질 장난 안 치고 딱 이 5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도 가격이 싸게 런칭했다는 이런 말씀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볼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엣지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2015년 그 SUV 중에 그 비세그 SUV를 표방하면서 저희가 My First SUV 하면서 티볼리 탄생을 구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던 게 디자인 엣지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디자인이 가장 튀어나다라고 해서 디자인 엣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비세그 SUV 시장 자체가 형성이 돼 있지 않던 시장인데 물론 비슷하게 QM3라든가 트랙스가 나와는 있었지만 시장에서 비세그 SUV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QM3야 솔직히 SUV라고 좀 부르기에는 좀 해치백에 가까운 차였고 트랙스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비세그 SUV이기는 하지만은 가격이 너무 비쌌고 가솔린만 런칭이 됐었고 그 인테리어가 상당히 좀 그런 다른 회사 지금 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2대가 출시가 먼저 되긴 했었지만은 그 비세그 SUV 자체가 형성이 좀 되고 있지는 않았었죠. 저희는 그 거의 동시대에 이제 비세그 SUV인 그 티볼리를 내면서 확실히 저희는 퍼스트 SUV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비세그 SUV 시작을 알렸고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빨랐습니다. 상용자동차가 SUV 전문 메이커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적으로 비세그 SUV가 많이 안 나오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 말씀드린 거는 엄청 요즘 비세그 SUV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대, 기아도 비세그 SUV를 이미 개발하고 있지만 내세워 안 내고 있는 건 아시죠? 그랬는데 저희가 상당히 먼저 시장을 치고 나갔고요. 비세그 SUV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강조했던 게 디자인 쪽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는 계속 저희가 신차를 출시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6개월 있다가 디젤을 출시하고 포일 드라이브를 출시하면서 이때 퍼포먼스 엣지를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엣지, 퍼포먼스 엣지를 했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그 초에 그 에어를 저희가 출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는 세이프티 엣지라고 해서 안전 사양을 강화한 티볼리를 저희가 출시했다고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엣지 쪽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마다 이렇게 디자인에서 성능에서 그리고 공간, 에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안전까지 계속 진화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비세그 SUV를 압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앞서가면서 경쟁사보다 앞서가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E급에서 최초로 동급 최초로 이번에 아다스 시스템을 저희가 들어온 게 되겠고요. 비세그 판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건 QM3하고 트랙스인데 거의 좀 판매가 QM3가 좀 초반에 좀 잘 달리다가 좀 상당히 지금 저희 티볼리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는 티볼리가 런칭되고 판매가 줄 때쯤에 다시 또 에어로 치고 나가면서 3월달에 에어로 치고 나가면서 지금 3개 차종, 에어까지 포함 4개 차종 가지고 티볼리가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뭐 전달 같은 경우는 티볼리는 한 2,700대, 에어가 1,600대, 그 QM3가 1,000대, 그리고 트랙스가 한 600대 지금 팔리고 있고요. 티볼리를 런칭했을 때 그리고 에어가 런칭되면서도 계속 그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서 상당히 지금 빅세그 SUV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뭐 빅세그 SUV 중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저놈 죄다 이제 빅세그 SUV를 표방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가장 특징적인 게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로 하이브리드끼리 싸워야 되는 게 좀 상식적인데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신차 런칭할 때 여기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대놓고 이제 티볼리 보통 S사의 T사 정도 써주는 건 귀엽게 봐주겠는데 저도 이제 직접 가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대놓고 티볼리 얘기하면서 막 씹어대면서 아주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랑 경쟁할 생각을 하고 티볼리랑 경쟁을 하려고 하죠. 왜?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탐나는 시장이고 티볼리가 압도적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요. 알았다고 치고 그런데 요즘 그때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아지다가 요즘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내용들은 아실 내용이고 처음에 이제 티볼리 물건으로 오지다. 근데 요즘 좀 너무하는 게 이제 소울이 새로 나왔죠. 근데 소울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뭐 미국에서 뭐 10만 대 이상 팔면 되는 거 알고는 있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박스카로 팔고 있죠. 그리고 내수에서는 예전에 한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는 한 3,000대 이상씩 월에도 팔고 있었는데 많이 쪼그라들었죠. 지금 100대밖에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모델리어를 출시하는데 저희도 이제 경쟁 생산을 이제 안 보고 있고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얘가 또 이제 같이 티볼리를 씹으면서 이제 우리는 티볼리랑 친구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CUV의 MPV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SUV라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 자꾸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하이브리드카고요. 박스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박스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이제 부가 효과를 보면 좀 늘릴 수 있을까 해서 SUV라고 하는데 원래 SUV 정의가 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차들 저런 차들 다 나오면서 이제 SUV라고 하니까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SUV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고를 가지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별도의 그 혜택이 또 있거든요. 배기 규제라든가 라이트 듀티 트럭 해가지고 규제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임이 있거나 포휠이 있거나 뭐 지상고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하는데 이 차들은 누가 봐도 SUV가 아닌데 저희는 확실히 포휠 드라이브도 있고 SUV를 표방을 하고 나왔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빅세그 SUV 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상당히 저희가 세그에서 진화하고 동급 최초에 내려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자꾸 이제 곁다리 걸치고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현대기아도 1.7을 출시하면서 투싼이나 티볼리에 이 시장에 지금 많이 좀 걸쳐 있는 거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빅세그 SUV를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빅세그 SUV 시장과 그 경쟁사들의 구도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를 드려야 돼야 이게 동급 최초인지 아닌지 뒤에서 사양 가지고 또 말씀드리는데 그걸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티볼리 고객 구매 특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니 굳이 이 차에 이렇게 비싸고 고급스럽고 첨단의 사양이 필요할까 이 급의 엔트리 SUV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에코스라든가 체어맨이라든가 기사들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비싼 차죠. 굳이 이런 아답 시스템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기사가 운전하는데 굳이 이런 자동 장치가 필요 있나요? 오히려 티볼리 고객, 엔트리 SUV, 마이 퍼스트 SUV 이런 고객들이 보면 이 아이템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티볼리 고객 구조를 보면은 여성이 58%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저희 비슷한 차종인 비슷하다고 하니까 한세그 위 차종인 코란도 같은 경우도 한 20% 30% 여성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SUV 여성 비율이 높지를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티볼리 같은 경우는 또 여성 고객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첫 구매 비율이 높고요. 거기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타겟으로 그렇게 잡기도 했지만은 첫 구매자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여성 고객들이 많다는 것, 빅세그 SUV 쪽에. 그리고 당연히 첫 구매하니까 초보 운전이 되겠죠. 이런 초보 운전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니즈도 많고 운전도 서투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거죠. 초보 운전이라든가 이 젊은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또 옛날에 그랬었는데 막 속도 내기 좋아하고 뭐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런 아다스 시스템이 더 필요한 거죠. 나이 들고 고급 차량보다는 첫 번째 구매하고 여성들이라든가 초보 운전자들이라든가 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 보험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얘들 운전 막 하고 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런 안전 시스템이 어디 더 필요하냐? 이런 티볼리라든가 비세고 어떻게 보면 엔트리 차 쪽에 더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잘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그 티볼리 관점에서 비세이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얘기한 이제 아다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어드밴스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되겠고요.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운전자가 없이 가는 거고 최고의 그 기술이 될 테고 그 가기 전 단계에 이제 시스템을 저희가 아다스라고 그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 아다스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적용이 됐다고 어디는 아다스가 있다고 하지만은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고 한 가지밖에 없고 그런데 저희는 5가지가 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원리는 간단히 저는 이제 상품을 하다 보니까 크게 3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에 예전에 배웠을 때 인풋, 연산, 아웃풋이 있듯이 일단 아다스의 동작 순서라고 보면은 일단 먼저 인풋이 되겠죠. 판단하고 실행을 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액추에이터 뭐가 작동하느냐? ABS 같은 경우는 AEBS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게 되겠고요. 워닝 장치를 작동할 수도 있고 EPS를 이용해서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이죠. 스티어링을 작동할 수도 있고 헤드램프를 작동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감지, 연산, 행동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해하시 편하실 테고요. 오늘 말씀드릴 강조할 5가지 아이템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크게 그 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인, 키핑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하이빔 3가지로 5개 가지면 혼동이 되실 텐데 또 영어도 ABS, FC, WS, HBS, A 어려운데 크게 아마 이 3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로 감지를 해서 상황을 판단하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줄까 말까 감지를 해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워닝을 올려주는 게 FCWS죠. 그래서 전방 추돌을 워닝을 주다가 이 양반 계속 워닝 1차로 줬고 2차로 줬고 했는데도 안 밟고 있네. 그럼 이제 긴급 제동 브레이크 작동이 되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합니다. 차선을 이탈할 것 같으면 일단 워닝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요즘도 운전하시다가 그냥 딴짓 하시다가 이제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EPS죠.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을 작동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핸들을 돌려주죠. 그래서 아마 ABS는 요즘 차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고급차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 엘카스까지 들어오고 있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E급에 단돈 60만 원을 내고 스티어링 휠까지 조정을 해주는 이 기능이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지금 특징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하이빔 어시스트, 얘는 이제 카메라로 감지하고 또 이제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워닝을 주고 이게 이제 이탈방 워닝을 주고 그리고 스티어링을 작동시켜주는 기능이고요. 근데 얘는 약간 좀 다르게 가죠. 이제 빛을 감지해서 이제 센싱이 좀 틀리죠. 빛을 감지해서 또 이제 판단을 해주고 헤드램프를 로우빔으로 했다, 하이빔으로 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하이빔으로 달리다가 알아서 이제 로우빔으로 해주는 이런 편이 상대의 안전을 배려해주는 장치까지도 싸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실 내용이니까 간단히 또 하고 동영상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이거는 이제 워닝 주는 거고, 워닝을 줬는데 열심히 주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신다라고 하면 이제 ABS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상당히 좀 또 공부하고 배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승을 굳이 하는 거 알아서 세워주고, 알아서 워닝 주고 그런 거라고 또 판단하실 텐데.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전방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쓰진 않죠. 다 서도 그게 문제죠. 안전운전을 반영하고 굳이 통통통 뛰어가는데 고속으로 달리다가 차를 브레이크를 확 잡아준다.
그게 오히려 사고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연산하다가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나 또 ABS 나 이거 많이 타봤어. 현대에서도 타보고 volkswagen에서 타보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연산을 회사마다 회사의 철학이 있고 엔지니어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로직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가 좀 무난하게 갈 수도 있고 별일도 아닌데 단이 중간중간에 끼끼 쓰고 왜 더 위험하죠? 뒤가 또 뒷차 와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로 작동하는 방식이 있고요.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로 하는 방식이 추가되는 방식도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어느 분이 또 기사를 쓰셨던데 별로 효과 없다라고 이 기사가 최근에도 나왔고 저희도 개발 초기에 레이더 같이 넣고 카메라도 할까 했는데 레이더가 별로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위주로 해서 그래서 가격도 참 싸면서 그 성능도 좋게 나온 게 되겠고요. 그럼 또 이제 카메라가 뭘 감지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일반 벽이면은 그냥 부딪힙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저거죠. 그 차도 이거 다 가지고 있죠. 그건 자율주행차다. 그러니까 얘보다 단계가 높았는데 그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사고 난 이유가 그 큰 트럭의 배경 화면이 하늘을 하고 같다라고 잘못 판단해서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거 걔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제 연산을 어떻게 판단할 거에 대한 명령을 주는 거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작동을 하는 거냐 하면은 앞에 그 차의 모양 램프가 2개 달려있고 번호판이 달려있고 요거를 판단해서 차의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서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양이 카메라가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그 판단하고 차를 세워줍니다. 근데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케이스가 있죠. 이만한 갓을 쓰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즘 무슨 뭐 인형 놀이공원의 인형처럼 머리가 뭐 거의 뭐 이등신 뭐 이런 걸로 간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판단 안 해서 그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차인데 그래서 아까 이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차의 모양을 형상을 안 하고요. 일반 박스라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박스로 인식해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죠. 차로 인식을 안 하지만 자동차라고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램프라든가 번호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차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제동이 안 됩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죠. 2개 보여드릴까요? 오늘 가서 실제로 또 하실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네모지만은 뒤에 보면 차 그림이 있죠. 차 그림이 있어서 그렇게 램프 모양이 있어야 차가 그러니까 이 ABS가 작동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사람 모양인데 갓을 썼다든가 이등신이라든가 머리가 너무 크다든가 안 씁니다. 참. 사람의 형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가서 한번 좀 보시고 여기에 핵심 기술은 이런 거죠. 어느 거를 인식해서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제동을 해주냐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 ABS 이거 많이 타봤어 이거 또 해 라고 하시겠지만은 이 기술이 있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무 때나 끼기 세워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때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보시면서도 그런 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ABS는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또 특히 또 방점을 둬서 자랑하려는 게 엘카스거든요. 티볼리급의 엘카스가 들어왔다는 거는 진짜 자랑거리인데 ABS는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잠깐 저희 제품이지만 저 스스로 이제 디스를 하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잘 세워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 판단하고 잘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차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달려야죠. 이제 달리다 보면은 제가 졸음 운전이 심한데 이제 이런 때라든가 그런데 이제 통화하다가 문자 보내다가 물론 절대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하다가 물건이 떨어졌어 핸드폰이 떨어졌어 이제 그거 줍다가 하면서 이제 사고 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LDWS 엘카스가 되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 같죠. 전방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차선을 이탈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선을 읽어주는 겁니다. 선을. 앞에 센서가 있어서 앞차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이 선을 인식을 해주죠. 자동차의 모양을 인식하고 사람의 모양을 인식하고 선이 있네, 하얀 선이 있네, 노란 선이 있네. 그 선을 인식해서 선을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워닝을 주죠. 근데 워닝을 줬는데도 계속 이제
스티어링 조작을 안 한다고 하면은 EPB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휠이 직접 또 작동을 해서 핸들을 틀어줍니다. 아, 요게 좋은 거죠. 이게 저도 이제 몇 번 시승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졸음 운전한다든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잠깐 손 놓고 딴짓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10초간은 얘가 보호를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또 판단해주는 또 센서가 있습니다. 그 스티어링 휠에 센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 컬럼에 이제 그 가막 그 센서가 있어서 이분이 스티어링을 잡고 있느냐 없느냐를 또 감지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믿고 그냥 주구장창만 30분, 1시간 운전하시는데 놓고 다니시면 안 되니까 10분의 좀 리미티드를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판단해주는 센서가 있다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게 아니라 컬럼에 있습니다. 컬럼 자체에서 이분이 이거 운전자가 눌러줄까? 스티어링을 잡고 계시구나. 놓고 계시네. 대놓고 아예 팔짱 끼고 이거 주무시고 계시네. 워닝 주고 동작을 중단시킵니다. 너무 이거 믿고 가시다면 아까 테슬라처럼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니까 운전자는 위에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지. 이거 믿고 그냥 뭐 팔 놓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니까 워닝을 주고 작동을 중단시키죠. 쉽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HBA까지 들어옵니다. 이 엔트리 소형 SUV에 그 HBA까지 하이비움 어시스트 시스템이 되겠죠.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그 센서가 있고 센서가 이제 이건 광 센서입니다. 상대방 차가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광 센서가 판단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하이빔을 켜는 걸 이제 자동으로 로우빔으로 켜주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도 인지를 하지만요. 주변 환경이 밝아진다든가 그럼 이제 그것도 인지해서 또 하이빔 같다, 로우빔 같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 뒤에서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첨단 시스템이 이제 5가지가 들어가는데 작동 조건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승하시면서 타는 재미, 배우는 재미가 있다면 이런 작동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 말씀드린 거는 안전장치에 대한 그 니즈도 많이 있고 근데 안전장치에 대한 또 불만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에어백이죠. 에어백 같은 경우 아니 왜 이거 안 터져나 뭐 이제 뭐 차가 굴렀어 떼굴떼굴 구르는데 에어백이 프론트 에어백이 안 터졌어. 아니 당연히 안 터지죠. 왜 터집니까? 앞하고 충돌했을 때 터져야지 옆으로 구르고 있는데 에어백이 터지면요. 그래서 에어백을 아무 때나 터뜨리게 되면 이것도 위험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살짝 앞차랑 부딪혔는데 또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돌이 와서 좀 부딪혔다고 에어백이 막 팡팡 터지다 보면은 운전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얘기로 ABS라든가 이런 엘카스 같은 경우도 그냥 막 잡아주고 막 핸들을 틀리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고객을 또 위험스럽게 만들고 안전운행이라든가 안정적인 운전을 좀 방해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작동 조건들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선을 이탈했을 때 워닝 주는 이 장치는 180km에서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ABS는 60km 이하에서 작동을 120km, 200km 달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앞에 차 120, 200km로 달리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잡아봐야 어차피 부딪히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가속으로 해서 잡아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속도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60km 이하에서 ABS가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ABS라든가 LDWS 같은 경우는 60km 이하에서 작동이 되고 당연히 이거는 EPS 스티어링 휠 전자장치가 고장이 났다면 작동을 안 하나 원인은 당연히 작동하겠죠. 이 차가 선을 보고 인지를 한다고 그랬었죠. 차선을 인지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차선이 너무 넓은 거야. 또는 또 너무 좁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리미트가 좀 있다는 거 얘기가 되겠고요. 한쪽 차선이 또 지워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그러니까 엘카스 같은 경우 그때는 작동을 하는데 무조건 원인은 선만 넘어가면 원인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핸들 놓고 다니시면 안 되니까 10초 룰이 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니까 일단 그 차 타보시면서 이런 거 좀 테스트해 보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하이빔, 로우빔 이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도 35km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하이빔 켜놓고 다니시다가 35km 이상에서는 하이빔이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km 속도가 떨어지면 로우빔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램프가 감지가 안 되면 이제 하이빔이 되고 감지가 된다고 하면 이제 다 자동으로 로우빔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내용이지만 그 주변 환경하고도 또 상관이 있습니다. 뭐 아파트 단지에도 도시 한복판 달리고 있는데 굳이 하이빔 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그 도심이라든가 가로등 불빛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로우빔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불빛이 없는 깜깜한 데를 가게 되면 하이빔을 하는 이런 하이빔 어시스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하고 비교한 내용이고요. 뭐 경쟁사가 다시 말하자면 얘들은 저희 경쟁사가 아닌데 다 끌어모아 봤습니다. 다 끌어모아 본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는 그 5가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특히 강조하려는 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엘카스 상당히 좀 중요한데 경쟁사에는 하나도 좀 적용이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전체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 엘카스까지 적용되어 있는 거는 에코스죠. 에코스 EQ900 그리고 제네시스 말리부 정도만 있고요. 이 엘카스 같은 경우는 뭐 경쟁사에서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뭐 첨단 장치 중에 하나고 ABS까지는 이쪽 저쪽에 많이 들어온 차들이 있습니다. 세단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제 하이빔 어시스트라든가 이 엘카스까지는 진짜 고급 대형 차만 있는데 이걸 단돈 60만 원에 티볼리에서 장착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한번 가격표 보시라니까요. 그 K7이라든가 이런 차에도 한 뭐 3개, 4개 정도 있는데 다른 사양들하고 막 기억해서 250만 원에 옵션을 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급차에도 이게 옵션질 한다든지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욕먹는 거 중에 하나인데 저희 쌍용 자동차 티볼리는 칭찬받았던 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였고 역시 꾸준히 이제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랙스 말씀을 드리면은 트랙스가 조금 있으면 또 신형이 나오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은 올해 한 3월 시카고 모터쇼인가 해서 이미 모델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인테리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지금 보도자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요거 비슷한 게 아다스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미리 알려드리면은 워닝만 됩니다. 요거 들어오고요. 요거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는 게 아니죠. 저희가 한 발 앞서갔다는데 아직 안 나온 차보다도 저희가 이제 한 발 앞서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걔들도 이거 다 들어왔던데 뭐 이게 다음 달이죠. 시그니까 트랙스도 다 들어왔던데 아니라니까요. 걔들은 이제 워닝 장치만 들어오고요. 브레이크도 안 잡아주고 핸들도 안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달랑진 니들 5개만 바꾸고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또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게 그 5가지라는 거고 요즘 무선 충전 중요하니까 USB 충전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텔레스코피 이 기능이 없었는데 수동식 틸팅만 됐었죠. 이 기능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 고급차도 그렇고 신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히팅입니다. 히팅. 1열의 히팅, 2열의 히팅,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우리 그거 다 들어왔죠 이제.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히팅 되느냐. 외국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저런 트랙스라든가 QM6라든가 외국 개념의 이제 차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국내 고객 이런 니즈들이 잘 반영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통풍 시트 있어, 열선 있어 이거거든요. 열선이 2열에는 없어 이런 건데 저희는 이제 국내 고객들 위주로 많이 차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히트 시트인데도 저희는 이제 그전에 쿠션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고객들뿐만 나는 게 이거 엉덩이만 따뜻하면 안 된다. 이제 등짝도 따뜻해야 된다. 1열은 2개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2열에 이제 그 쿠션 쪽까지도 저희 히팅을 넣고요. 뭐 대단한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고객들이 제일 1차적으로 보는 게 그 통풍 시트, 히팅 시트 이거거든요. 조수석에 통풍 시트한데 난리 나거든요. 아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 대비 더 각도를 높여서 이제 리클라이닝 더 되게 해놨는데 요게 뭔 차이야? 해봐야 5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5도 차이 큽니다. 벌어지는 게 5도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벌어지는 각이 커지는 거니까 밑에서 쟀을 때가 5도지. 그래서
그 허리띠는 이게 보통 2차급에는 그냥 벤치 시트거든요. 그냥 다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 좀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젖힐 수 있으니까 크게 가격 안 올리고 기능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그다음에 러기지 공간이 저희가 되게 자랑을 하는 게 티볼리드로크 에어가 러기지 공간이 동급 최고입니다. 동급 최고. 작은 차지만은 그 전에 막 에어랑 비교했을 때는 C세대 SUV보다도 더 넘다 막 이런 걸 자랑했었거든요. 이 얘기하는 게 아까 저 어설프게 소울 같은 차는 한 뼘도 안 될 걸요. 그냥 뒤에 거의 러기지 공간이 없는데 저희가 러기지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 그 티볼리 런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최대로 러기지 공간을 크게 써야 된다. 왜 활용도를 줄기 위해서. 근데 공간은 그래도 동급 최고 수준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또 기능성을 더 줘서 이렇게 2단 모드를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넣을 수 있고 위에도 넣을 수 있고 하나 접어서 위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세워서 파티션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근데 이런 것들도 5가지 그 최신 안전 장치도 물론 보시지만은 그렇게 편의 장치 됐던 것들도 같이 보고 좀 많이 좀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